내 월급이요 매달 빚도 못 갚아요. 참 심각한 이야기죠. 실제로 월급 받아서 빚을 못 갚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고요?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빚이 5년 새에 가구당 평균 부채 증가율이 29.2%예요.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했는데 소득 주도 성장은 고소하고요. 부채 주도 성장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빚만 29.2%가 늘어났으니 이것은요. 어쩌면요. 경제정책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질적으로 보실래요?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5년 새에 말입니다. 보세요. 2017년만 하더라도 7,01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말에 9,170만 원입니다. 무려 5년 사이에 29.2%가 늘었고요. 7,019만 원이 2,071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죠. 빚이 는 게.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빚이 6.6%로 폭증합니다. 그리고 2022년 코로나가 풀리니까 줄어들기 시작하더니요. 2023년에는 빚이 0.2% 3개월 사이에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통제 방역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19 시기에 통제 방역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게 경제가 망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 경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실은요. 망해가고 있다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왜 망해가고 있느냐? 매달 빚도 못 갚기 때문입니다. 왜 매달 빚도 못 갚느냐? 소득이 빚보다 적습니다. 당장 보세요, 여러분. 당장 보시면 2017년에 가구당 평균 소득은 5,705만 원입니다. 그런데 빚은 7,019만 원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요. 가구당 평균 소득이 6,762만 원입니다. 빚은 9,170만 원이고요. 벌어서 말입니다. 빚을 못 갚는다는 뜻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못 갚는다는 뜻이 돼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5년 새 가구당 평균 소득은 18.5% 늘었습니다. 5,705만 원이 1,057만 원이 늘어서 6,762만 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합니까?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요. 부채는 29.2%가 늘었잖아요. 7,019만 원이 2,071만 원이 늘어서 9,170만 원이 됐잖아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펼쳐갔는데 그게 엉망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늘어가는 속도가 빠르고요. 경기가 꼬꾸라져서 올라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 자산은 늘어났습니다. 자산이 늘어난다는 게 참 웃기기는 한데요. 우리가 소득이 줄었는데
부채가 많아졌고 소득이 늘어나는 게 부채보다 많이 안 늘어났는데 자산이 늘어났다. 참 신기하죠. 예,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자산만 늘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집값이 폭등해서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22년까지 자산은요 41.6%가 늘어났습니다. 3억 8,671만 원이 5억 4,772만 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1억 6,101만 원이 늘었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보면서요 결국은 가구당 평균 자산만 늘어나서요 세금 폭탄만 맞게 됐다. 집이 여러분 내가 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집을 팔 게 아닌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요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가서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경제정책이 엉망으로 진행이 된 결과 지금 우리는 세금까지 많이 내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2023년 1분기를 보면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7%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자산이 떨어지는 것은 처음일 겁니다. 유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해 가면요 자산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자산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왕창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2022년 말 5억 4,772만 원이 2023년 3월 말 5억 2,727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저는 굉장한 충격이 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많아지고 이자는 이자대로 많아져서 살기가 진짜 팍팍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세대의 가구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요. 원리금 갚기 부담스럽다. 이게 핵심이고요. 세금이 많아졌어요. 이게 또 다른 핵심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낮춰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대실패이고요. 앞으로 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근간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 경제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외교 안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낙제점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공룡 야당 때문에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피가 터지게 노력하는 모습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시장을 다니면서 국민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 눈에 보입니다. 물론 내년 총선에 대한 이슈도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 밑에서 움직이느냐. 글쎄요. 이게 움직일까요? 저는 이게 결국은요. 시장에 오히려 큰 위기로 맞아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것 분명히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요. 그게 공산주의인 겁니다. 좌파 경제가 정부가 주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결국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실물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실물 경제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소득이 늘어나고요. 이자를 갚고도
여윳돈이 생기면 소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회복은 저 멀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